자, 오늘은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 5에 아래에 보시면 오늘 날짜를 아는 today 함수부터 이렇게 날짜와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요. 실제 날짜와 관련된 건 now부터 뭐 month도 있고 year, day, hour, 뭐 시간도 우리가 초당, 분 뭐 이런 것들 다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건 weekday라는 함수를 쓸 때는 날짜의 형식이 요일을 나타낸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을 주는 게 아니라 숫자 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형식이 뒤에 이제 주어진 날짜에 대해서 뒤에 형식이 1이면 1이란 숫자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날짜로, 만약에 형식을 2라고 줬다면 월요일이 1, 3이면 월요일이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수값으로 반환이 된다 하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today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언제냐 라고 하려고 하면 이때는 함수 마법사에서 날짜 범주에서요, today를 선택을 합니다. today. 그래서 오늘 날짜 하게 되면 오늘의 날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2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생년월일을 이용을 해서 나이를 구하고 결과값에 몇 세다 라는 걸 나타내 봐라. 그래서 함수는 year과 today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5월 10일이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 날짜로 해서 이 연도 계산을 해가지고 나이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함수 마법사에 가서요, 제일 먼저 날짜,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year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연도는 2020년도 올해에서 그 다음 생년월일에 연도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today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today. 자, 그 다음 today를 불렀으면 다시 2열로 가서요, 2열로 가서 제대로 값이 구해졌는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 2열을 또 한번 불러내야 되겠죠. 2열. 그 다음에 주어진 날짜, 송용호의 생년월일부터 먼저 알려줍니다. 입력 형식이 빼기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열이란 애가 요 날짜 형식에서 연도만 뺀다 라고 얘가 압니다. 자, 그래서 지금 today에 있는 2020년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1974년도 날짜를 빼게 되면 이제 나이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문자 열로 몇 세라는 걸 찍어야 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46 이라고 이렇게 값을 구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열이라는 함수는 내가 날짜 형식으로 넣는 글자에서는 반드시 연도라는 걸 가지고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가 봅니다. 3번에 대해서 생년월일에서 요일이 일요일에 해당이 되면 해당, 그렇지 않으면 빼기를 넣어라. 그래서 일요일이다 아니다를 아는 거는 weekday라는 얘가 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weekday에 일요일에 해당되는 걸 if란 애가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 마법사에 if를 불러내겠습니다. 논리 범주에 if를 불러서 그 다음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조건 식이 들어가는 요 자리에 요일에 해당되는 값을 숫자 값으로 일단 읽어 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날짜 시간에 weekday에 함수를 불러서, 자, 생년월일이 D3번 셀에 있습니다. 그죠? D3번. 그리고
리턴 되는 값은 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if로 돌아와서 자 1로 주게 되면은 아까 일요일이 1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하고 같은가, 그래서 맞다면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빼기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아래로 끌기, 그러면 해당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는 김희래의 접수의 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수 1에서 달을 구하고 결과값에는 월이라는 글자를, 그 다음은 박형수죠. 박형수의 만기 날짜를 구하고 2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전승열의 등록 기간은 접수일과 만기일 사이에 일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희래 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김희래 접수 달은 여기에 접수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김희래가 2010년 3월 14일이니까 3월이라는 걸 받아와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에서 날짜 시간에 month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희래의 접수일을 불러오고, 이 뒤에 월만 가지고 올 거니까 뒤에 글자 월을 또 붙여줘야 돼요. 그죠? 월. 그래서 월을 붙여주더라. 자, 그 다음에 박형수의 만기 날짜를 구하라. 날은 데이죠. 그죠? 데이. 그래서 함수마법사의 날짜에 데이라는 애를 가져다가 박형수의 날짜 6이라고 나오죠. 이때 똑같이 n% 문자열을 붙여주기 위해서 n%를 붙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이라는 글자를 붙여줍니다. 만기 날짜가 6일. 자, 그럼 전승열에 대한 그 등록 기간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등록 기간 차이를 나타내는 거는 days 해서 360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12개월로 되어 있는 걸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days 360이라고 되어 있는 건 365일이 아니라 1년을 360으로 계산을 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날짜가 지금 전승열에 대한 스타트 날짜가 2010년 6월 3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6월 3일 날짜부터 end는 2010년 11월 20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167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이렇게 사이 날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는 choose부터 index와 offset, match, 그 다음 hlookup, vlookup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열이나 행에 맞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 그때 이 함수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형 6번이라는 예제 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1번이 분양가 총액에 대한 부분을 구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분양가 총액을 구하는 문제를 같이 이렇게 놔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총액은 가구 수와 분양가의 곱으로 구하고 버림해서 천 단위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roduct라는 함수를 쓰고요. 버림이라는 걸 쓴다 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해진 값에서 소수점 정리나 아니면 이렇게 원 단위를 정리를 하니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거는 라운드 다운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 프로덕트로 값을 구하고 그렇게 작업이 돼야 되겠죠. 자, 함수 마법사에서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일단 값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함수 추가 라운드 다운을 구한 상태에서
라운드 다운을 불러낸 상태에서 부르는 거니까 이름 상자에 함수 추가로 가는 겁니다. 자, 프로덕트 갈게요. 자, 프로덕트 하면 쉽게 구해줄 수가 있죠. 쉽게 함수를 불러와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구 수와 분양가를 곱하라 했습니다. 시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구 수와 분양가까지만 곱하고 그 다음 라운드 다운으로 와서 이제는 천 단위에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값을 구하고 천 단위 콤마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에서 자, 차수에서 맨 앞에 숫자가 1이면 신규, 2나 3이면 빼기로 표시를 해라. 자, 그래서 맨 앞에 숫자가 1인지 아니면 2인지 3인지 알아야 되니까 left가 필요한 거고요. choose는 그 차수에 맞게끔 1이라면 신규를, 2나 3이면 빼기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choose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비고 부분에 가서 일단 함수를 불러야겠죠. 찾기 참조 함수로 갑니다. 찾기 참조에 가서 choose 해서 불러내면 자, 인덱스 어떻게 값을 갖고 올 건지 차수에 있는 요 숫자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자 함수 추가에 가서 텍스트와 관련된 거 그 중에 left 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차수에 대한 값에서 몇 개만 하나만 갖고 와라. 자, 그리고 choose로 다시 돌아가죠. 자, 하나로 갖고 가는데 자,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값이 차수에서는 1, 2, 3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1은 value 1자리에 2는 value 2자리, 요걸 클릭하면 또 value 3이 나옵니다. 그때는 value 3의 자리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신규, 그렇지 않으면 빼기 넣으라 하니까 이렇게 빼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서는 1차니까 신규 라고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빼기, 그 다음 얘도 빼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밸류 4는 그 뒤에 또 이제 값이 있으면 넣으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해보면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만 신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어딘가? 요거는 이제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구 수면 행렬을 생각을 해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다 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건 센트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걸로 해서 가구 수의 가장 큰 걸 찾아서 센트빌에 있는 이 값을 읽어와라, 요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덱스 찾기 참조 함수에, 얘가 인덱스 함수가 좀 쉬운 것 같으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에 array라고 나와 있는 얘를 선택을 합니다. 두 개가 보여지는데 메뉴에 있는 요 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rray는 B3번 아름다운 아파트 이름부터, 그죠? B3번부터 시세가 나와 있는 요 범위 안에서 내가 찾을 거다. 그래서 row 행은 어떻게 찾느냐, 일단 가구 수 중에 행을, 가구 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구 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max 함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max. 그 다음 내가 찾을 칼럼은 아파트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이란 걸 칼럼 넘버에 1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함수 추가, 그 다음에 max. 일단 매치된 걸 찾아야 되죠. 매치라는 함수를 불러내서 다시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거다.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그래서 자, 헷갈리는데 잘 보세요. 인덱스의 전체 범위 중에서 행에서 나는 값을 찾을 건데, 행에서는 가장 큰 값을 일치되는 거 갖고 와,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치 해서 맥스까지. 그러면 다시 매치로 돌아와서 이제는 똑같은 값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가구 수 범위 안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옵션은 제로로 해서 그냥 되돌려주는 값을 나는 0으로 그냥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으로 준다. 그 다음에 다시 인덱스로 돌아옵니다. 인덱스 딱 클릭하면 얘가 또 보여요. 우리는 첫 번째 거 썼어요. 그죠? 어레이. 그대로 불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칼럼은 1이다. 그러면 센트빌 이렇게 읽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인덱스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씁니다. 인덱스 함수를 먼저 불러내면 범위, 전체 범위, 여기서 시세까지를 썼어요. 왜냐, 요거는 우리가 함수 쓴 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값이 주어진 요 범위 안에서 찾아라 라고 시킬 거예요. 여기 1번 1번 범위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일치되는 거 찾아 라고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치 함수 불러내서 어떻게 일치된 걸 찾냐 라고 했더니 가장 큰 값에 대한 거 찾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적었는 주소, 그 셀 주소를, 셀 범위를 똑같이 여기도 한 번 더 적어줘요. 그리고 0 요렇게 해준다 했어요. 요 맥스 들어가는 건 어디예요? 요 범위죠. 요 범위. 가구수가 가장 많은 거. 가구수가 가장 많은 거 찾는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자리가 없어서 밑에 쓸게요. 그 다음 콤마 해서 나는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을 갖는다? 아파트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1 하고 괄호 이렇게 닫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면 쉬운데 자꾸 이제 중첩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히 보시고 요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정 안되면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양가가 최소인 거 한 번 더 나왔어요. 이제는 분양가가 최소인 거래요. 자, 찾아가 봅시다. 제일 먼저 인덱스 불러내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을 한다 했습니다. 어레이. 자, 범위. 범위는 아까와 똑같이 시세까지만. 자, 그 다음에 매치 필요해요. 일치되는 거 찾아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일치되는 거? 민 함수를 쓰겠다 했습니다. 맥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민. 자, 그래서 민 함수 해서 요번에는 가구수가 아니었어요. 그죠? 분양가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래서 매치로 돌아와서 여기 분양가 셀 주소 그대로 한 번 더 적으라 했습니다. 분양가 해서 얘는 0으로 준다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인덱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칼럼은 마찬가지 아파트 이름이 필요하니까 1이라고 줍니다. 그럼 푸르지오 라고 뜨죠. 쉽죠? 첫 번에 해서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구 수를 한번 나타내봐라. 자, F10번. F10번에 있는 셀이 값이 변할 때마다 자동으로 가구 수가 변경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거를 아름다움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료를 드렸는데 얘를 지우세요.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할 거예요. 자, 데이터에 자, 아파트 이름이 있는 F10번 셀에 커서를 놔둡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라고 적혀 있는 건 지우시고요. 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는 곳에 가서요. 제한 대상을 나는 목록으로 할 거예요. 그 목록이 어디냐? 아파트 이름이라고 있는 B3번에서 B8번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다. 라고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죠?
자, 이 버튼을 클릭 누르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구 수가 이 아파트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 가구 수도 바뀌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VLOOKUP입니다. VLOOKUP. 자, 함수 마법사의 찾기 참조 영역에 가면 VLOOKUP 있습니다. 클릭. 자, 엄청 들어가야 될 게 많아 보여요. 그죠? 자, 일단 자, 찾을 값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방금 우리 유효성 검사 넣어줬던 곳 F10번에 있는 값을 그 다음 어디서 찾을 거냐? B3번에서 G8번 요 안에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가구수예요. 그죠? 지글지글 요 범위 안에서 가구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그래서 칼럼 인덱스 넘버는 네 번째. 그 다음 옵션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갖고 오려면 폴스, 그렇지 않으면 폴스가 아니면 참이겠죠. 그죠? 참은 그냥 비슷한 것만 갖고 와라 이런 건데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된 걸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폴스니까 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1370 센트빌이니까 1370이에요. 저는 다시 아름다움 갔더니 880 이렇게 값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두 번째인 경쟁률을 찾아라. 자, 그래서 인덱스 갑니다. 인덱스 어레이 가죠. 자, 그 다음 내가 찾을 범위는 어디서? B3에서 G8번 안에서 찾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매치되는 거 로우열이죠. 매치되는 거 찾을 건데 함수는 함수 추가해 가서 라지 함수를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세에서 찾을 거니까 시세 중에서 두 번째 거 찾아. 그리고 매치로 돌아와서 시세 범위를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리고 0.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덱스로 돌아와야겠죠. 돌아와서는 두 번째인 경쟁률을 알아라 했으니까 요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예요. 그죠? 칼럼 세 번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오시겠어요? 오늘은 조금 복잡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한번 해보세요.